예, 이번 시간에는 159쪽에 2단자 회로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10장입니다. 예, 2단자 회로망. 이것을 2단자 망이라고도 간혹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10장 2단자 회로망, 즉 2단자 망입니다. 예, 여기 바로 2단자 망이죠. 네, 2단자 망입니다. 그러면 2단자 회로망, 즉 2단자 회로망, 2단자 망을 뜻하는데요. 그러면은 요 2단자가 뭐냐? 2단자가 요겁니다. 2단자라는 것은 즉 2단자 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2단자 망이라는 것은 어떤 회로망에 즉 2단자 망이라는 것은 뭐냐? 2단자 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회로망의 단자가 몇 개? 단자가 2개니까 이것을 2단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2단자 망이라는 것은 어떤 회로망의 단자가 몇 개? 단자가 2개니까 이것을 2단자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2단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뭘 뜻하냐면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여러분 플러그를 보시면 콘센트에 꼽는 그 플러그 보면요. 그 플러그에는 단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이것을 2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2단자라는 것은 어떤 회로망의 단자가 몇 개, 단자가 2개니까 이것을 2단자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에서 어느 쪽을 바라본, 안쪽을 바라본, 즉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와 같은 단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포트라고 말합니다. 포트.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포트라고 말하는데 그 2단자는 포트가 몇 개 있냐면요. 2단자는 포트가 몇 개 있다. 이렇게 2단자는 포트가 몇 개? 한 개 있다 해서 이것을 원포트 회로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2단자 회로망, 이걸 짧게는 2단자 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2단자 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회로망의 단자가 몇 개, 단자가 2개니까 이것을 2단자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단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포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단자는 포트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해서 이것을 원포트 회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2단자는 투포트 회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를 우리는 포트라고 부르요. 그래서 2단자는 포트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해서 그것을 원포트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에서 어느 쪽을 바라본 안쪽을 바라본 임피던스를 뭐라고 해서 이것을 ZS라고 해서 요 ZS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요 Z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요 ZS를 우리는 이것을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와 같은 단자에서 안쪽을 바라본 임피던스를 뭐라고 해서 ZS라고 해서 요 Z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구동점 임피던스도 하나의 임피던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임피던스의 단위로는 뭘 쓰는 거야? 이렇게 생긴 뭐냐? 옴의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 ZS를 뭐라고 해서 구동적 임피던스에서 요거의 단위 뭐냐? 옴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우리가 첫날, 우리가 이제 해로 처음 들어가신 날 우리가 OT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전기의 기본 소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RL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르고 Q로는 뭘 써요? R을 썼고요.
이거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 이거의 단위로는 이렇게 생긴 뭐가 되냐? 옴의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 또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뭘 썼냐면은 L을 썼고요. 단위로는 뭐냐? H라는 헨리의 단위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 전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즉 전기회로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콘덴서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뭐가 돼요? C고요. 단위는 뭘 쓸까요? 단위는 뭐냐? F라는 뭐냐? 페럿의 단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기껏해야 직렬구조다, 병렬구조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소자가 만약에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로 돼 있다라는 가정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놈이 직렬 연결, 즉 직렬로 접속된 상태에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요 놈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가 중요치 않다 그랬죠? 요게 직렬로 연결돼 있든 병렬로 연결됐든 우리는 이걸 푸는 입장입니다. 그럼 푸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막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출제자가 이걸 직렬 구조다 또는 병렬 구조로 준 것은 상관없고 이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간에 출제자가 이걸 주면은 이걸 가지고 바로 풀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놈을 바꿔놓고 문제를 풀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뭘 기준으로 보는 거야?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놈의 단위하고 인덕턴스 단위하고 콘덴서의 단위가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는 바로 계산법을 적용시켜주면 되지만 만약에 주어진 소자들의 단위가 한 개라도 불일치할 경우는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단위가 똑같으면은 바로 문제, 직렬이든 병렬이든 그 직병렬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주어진 소자들의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단위를 갖게끔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직렬 구조, 즉 요 놈 이렇게, 즉 요 세 개가 만약에 직렬 구조로 된 상태에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요거를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진 못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요 단위는 뭐야? 옴이고, 요거는 헨리고, 요거는 페럿. 즉 주어진 소자들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위를 갖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단위로 갖게끔 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전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자들에는 무슨 법칙이 있다는 거야? 오음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단위를 싸그리 오음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 놈은 단위가 오음이니까 괜찮고 누구를? 요 인덕턴스 단위 헨리를 제가 한번 오음으로 바꿔본다는 거야. 그 인덕턴스 단위 헨리를 오음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어디에다가? 인덕턴스 L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요 단위는 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살짝 뭘로 바뀌냐면은 오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항상 오메가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호수 기호인 뭐가 되냐? J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인덕턴스 헨리를 오음으로 바꿀 때 쓰는 게 바로 J 오메가 L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 J 오메가죠. 나중에 여러분이 제어공학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데 이때 이 J 오메가는 뭐와도 같냐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J 오메가는 뭐와 같다? 바로 S와 같습니다. S가 J 오메가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J 오메가 대신에 뭘 써서 S라는 걸 써서 이것은 바로 S 뭐가 되냐? L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살짝 뭐가 되냐? 오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이 콘덴서의 단위 페럿을 제가 오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콘덴서 단위 페럿을 오음으로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콘덴서에다가 얼마를? 오메가 분의 1을 함으로써 이 단위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오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상 오메가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 호수기에 뭐가 되냐? J가 들어간다라고 해드린 거 맞죠? 이렇게 해서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J 오메가는 뭐와도 같기 때문에 S와도 같기 때문에 이 J 오메가 대신에 뭘 써서 S를 써서 SC분의 바로 이렇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단위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옴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j 오메가는 뭐예요?